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플 17 플러스 스피킹 바비안입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데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7 플러스 교재는요, 제가 최대한 시험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꼭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꼭 봐야 되는 내용을 위주로 좀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인강에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토플 스피킹 시험은요, 전체 시간이 17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총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전체 4문제인데요. 그 4문제를 좀 우리가 형태를 나눠가지고 생각해보면 크게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독립형은요, 우리가 인디펜던트 태스크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이걸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대는 겁니다. 아니면 진술이 하나가 쭉 나와요. 그 주어진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gree 하는지 disagree 하는지 한 사이드를 선택하고 나서 이걸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유형이 우리가 통합형이라고 부르는 integrate task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전체 4문제 중에 2번과 3번과 4번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흔히 읽기와 듣기를 기반으로 한 문제고요. 그리고 4번의 문제에는 읽기 듣기가 아니라 듣기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정보를 잡아놓고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답변으로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2번은요, 대학생을 기반으로 한 문제고 3번과 4번은 강연을 중심으로 한 문제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할 21개의 강좌는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1강과 2강은 베이직 스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스피킹을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어휘 선택하는 부분이나 매스를 전개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여러분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반적인 스피킹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게 되면요, 3강부터 7강까지는 1번 문제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 그런 것들을 배워보고 훈련까지 같이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8강부터 19강까지는 통합형 문제들, 우리가 여러 가지 캠퍼스 라이프나 렉처 문제들을 쭉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20강과 21강에서는요, 쭉 우리가 같이 배웠던 내용을 총망라해가지고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과연 이 수업이 다른 타 강좌와 어떤 점이 좀 차별화가 되고 또 이 수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만능 템플릿 표현을 드립니다. 자, 이 만능 템플릿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시험장에서 뜨게 되는 1번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기묘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전달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 표현을 배우게 되면 한 가지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배우고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2번과 3번과 4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배경이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면 캠퍼스 라이프나 여러 가지 렉처들이나 다소 생소한 어떤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도요,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그게 만약에 본인한테 익숙한 상황이면 더 훨씬 더 잘 들리고 정보를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어떤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비전공교과의 메이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다양한 배경 지식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생소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익숙하게 들릴 수 있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입으로 배우는 인강입니다. 아무래도 실전 상황과 일반적인 어떤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떨리시게 돼가지고 답변을 뱉을 때도 예기치 않게 답변이 꼬일 수도 있고요, 퍼즈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예기치 않은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상황에서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도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고 여러분이 훈련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제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치 현장 수업처럼 좀 느껴질 수 있게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표현들은 배우고 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제 이러한 어떤 강의가 어떤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가, 누구한테 적합한지에 대해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좌는요, 우리가 토플이 처음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토플이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고요, 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유형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거고 단어, 표현, 그 표현을 뱉어내는 방식까지도 여러분의 강의를 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쭉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번에서 정말 많은 표현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2번과 3번과 4번에서도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 정말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하기에 대해 가지고 anxiety, 되게 여기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강좌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어나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을 뱉어내는 방식까지도 여러분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다 리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강은요, 이 솔직히 70이라는 숫자로 지금의 내용을 좀 한정시키기엔 좀 아깝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정말로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개런티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인강 21강의 인강 강좌를 쭉 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70뿐만 아니라 80, 90 그 이상의 점수를 확실하게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목표, 기대 이상의 어떤 점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